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아나운서 권재은이고요. 엠벤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장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대체휴일이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나스닥 지수를 온전히 좀 반영을 하면서 좀 전략 후강 장세를 그래도 예상을 했는데 네. 여전히 좀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네, 교수님? 일단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파4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포. 아니 이게 F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네. 어제 아침에는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좀 되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어제 어린이날 휴일 때문에 하루 쉬었다가 다시 개장한 우리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좀 여파를 좀 받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F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것 자체가 네. 좀 되게 의아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유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정말 좀 친시장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우리 한국은행 쪽에서 이제 성명서 발표가 딱 되자마자 코멘트를 할 때 이번에 연준 금리 결정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반등이 좀 나온 거였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0.5%포인트 금리가 올라갔고 그리고 향후에 트와이스라는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네. 커플 오브 미팅즈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두 번의 이제 FOMC 회의 때 0.5%포인트 빅스텝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겠다. 무조건 0.5%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0.5% 인상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0.75% 소위 말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이제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 사실상 2주 전에 IMF 총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했던 걸 그대로 이제 답습했고 또 하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좀 공을 들인 게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좀 탄탄하다. 네. 고용이 역대 지금 뭐 최고 수준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왜 바뀌었는지를 제가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물가를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한다라고 했지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공격적인 긴축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천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에 대한 이제 리스크 때문에 어저께 애플이 막 5%가 넘게 급락을 하고 빅테크 테슬라, 종목도 그렇죠. 네, 테슬라 8% 리비안도, 막 네. 급락을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이 여전히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이게 이제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3월 달에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4월 물가 지표가 발표됐을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근원 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성장성이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가 좀 된다라고 하면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힘을 좀 얻을 거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는 조금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F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다음 주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가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가 전부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지금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CPI 지표 발표 이후를 좀 기대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블랙 요원님이 수익 좀 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파4홀로 진단을 해주신 만큼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라운딩 리뷰해보는 리뷰홀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매니저님 종목들은 굉장히 또 견조한 움직임 네.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4월 21일 소개해 주셨던 E&D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나이스 이글입니다. 오늘 네. 같은
시장에서도 뭐 3%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장중에는 지금 5%가 넘게 또 상승을 하면서 네.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만 원에 한 2% 정도 모자랐거든요. 고점 아쉬워요. 대비하면은 한 15%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특히나 제가 이제 2차전지 섹터를 이제 강조를 해드리면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돋보이는 이유가 사실상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걸 계속해서 이제 판가에 빠르게 조금 전이시키면서 2분기 때부터는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 네. LNF, 에코프로 BM, 특히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상당히 엄청 좋았잖아요.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오늘 같은 장에서도 나름대로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에코프로 BM은 유상증자 권리락 되기 전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증을 받으려면은 오늘까지는 이제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급들이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오늘 금요일까지도 같이 이제 수급이 조금 붙어주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장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 확실한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나름대로 이제 견조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나노 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도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E&D는 목표가 3만 원까지 계속 좀 보유를 하도록 하고 후속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D 목표 주가 3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4월 20일에 소개해 주셨던 경인 양행입니다. 사카린 업체이잖아요. 네, 완전히. 맞습니다.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나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오, 네, 나이스 김프로님 버디예요, 보디입니다. 매수님. 축하합니다. 사실 경인양행은 사카린 종목으로 그냥 단순히 얘기하기에는 원래 이제 핵심적인 IT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찌 보면 이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분명히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회사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동진세미캠이라든지 경인양행처럼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 미세 공정 투자, EUV 공정이라든지 또 나노 공정에 대한 투자들을 좀 늘리게 되면 분명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경인양행의 이제 자회사가 사카린을 이제 국내 독점적으로 이제 유통하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탕 가격, 뭐 곡물 가격 계속 좀 올라가는 것과 관련해서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이제 사카린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한 2, 3% 정도 또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합 정도 자리에서 직전 고점을 이제 막 돌파할까 말까 하는 딱 그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에서 슈팅이 한번 딱 나오면은 전고점을 뚫으면서 아주 강한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되니까요. 오늘 대한전선 같은 종목이 딱 비슷한 차트였거든요. 오. 한번 전고점을 만들었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이제 전고점을 딱 뚫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만들면서 오늘 직전 고점을 좀 뚫으니까 대한전선이 장중에 20%가 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경인양행도 마찬가지로 7,500~600원대 이제 매물을 한번 강하게 좀 뚫어내면 충분히 강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장 대비해서 지금 월등히 좀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니까 7,000원, 7,500원 넘어가기 전에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번 이제 돌파가 나왔을 경우에는 8,200~3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시세가 좀 붙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인양행 이미 6% 수익률 챙겨갔지만 여전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저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 글로는 부족해요. 알바트로스 부탁해요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잠시 후에 홀인원 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종목 상담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으로 이동을 해봤는데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8614번님이 휴림 로봇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3,5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약간 수익 중이신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이 평가하시나요? 종목은 보기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보기입니다. 매도하세요. 사실 이제 오. 나빠서 제가 보기로 평가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매수 가격이 3,500원이시니까 지금도 수익을 기록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단기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4,000원을 한번 뚫었다가 지금 살짝 좀 누르고 있는 자리거든요. 휴림 로봇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4월 한 달 내내
워낙 핫했던 종목이에요. 네,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로봇 네.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100%가 훨씬 넘게 이제 상승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세가 조금 꺾이기 시작하면 약간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익절 가격을 정확하게 좀 설정을 해두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 의견 드린 거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3,800원 정도를 익절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놓으시고 지금 딱 그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3,800원이 지지가 되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만약에 밑으로 이탈이 나오면은 한 10% 정도 수익 챙긴다라는 관점으로 매도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일단 휴림 로봇 보기 의견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휴림 로봇 익절하는 구간으로 챙겨가 보시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더욱더 우리 매니저님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네.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7,410원 현재가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를 가지고 그렇죠. 오셨어요. 보통 매니저님 원전 관련주 잘 안 그렇죠. 가져오시는데. 제가 이런 이제 약간 이제 개별 섹터의 종목들을 별로 이제 선호하지는 않는데 네. 그만큼 오늘 시장이 이제 수급적인 심리가 사실 이제 과잉 우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릴 정도로 미국장도 지나치게 오늘 시장의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서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잖아요. 네. 그 우리 국내 증시도 그 여파를 지금 고스란히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아까 다음 주에 이제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만한 CPI 지표 발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까지는 한 2, 3일 정도 개별 종목 장세, 변동성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원전 관련된 이제 종목들 중에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한번 해와봤고요. 요즘에 이제 한전 KPS라든지 이런 조금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한신기계 정말 네. 강하게 좀 슈팅이 좀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 뭐 이런 종목들도 시세가 좀 잘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르비텍도 차트 보시면은 뭐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먼저 좀 해드리고 요 오르비텍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원전 관련주인데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좀 직접적인 저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원자력 발전소 이제 시설과 그리고 이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 관리 그리고 이제 항공기 정밀 부품까지도 같이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는 탈문재인 정책. 네. 그 탈문재인 정책의 가장 좀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탈원전이잖아요. 탈원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원전 정책을 탈피해야 된다. 그건 꼭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가동률을 최대로 이제 끌어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친환경과 관련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또 건립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형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건설을 했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이제 PSI 발전소 안전 검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PSI와 관련된 사업 부문에서도 매출이 아주 탄탄하게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기존의 발전 설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유유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역시나 또 안전 설비, 안전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안전 검사를 하는 게 바로 ISI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작년에 매출액도 정말 잘 나왔고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어가면서 흑자 전환 아주 빠른 턴어라운드에 이제 성공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아마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와 함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ISI라든지 PSI 부문의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이 종목은 단순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전 정책과 관련된 가장 좀 핵심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항공기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를 제작하는 것도 정말 수요가 많이 급감을 했어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보잉이 뭐 부품 결합이라든지 또 기체 결합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리콜하고 막 이랬었죠.
맞아요. 리콜 네.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기체 결함 때문에 이제 이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생산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항공주들 중에서도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네.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네. 작년 4분기 때부터 눈에 띄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실적이 이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빠르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르비텍도 이 항공기 부품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를 또 차지하고 있거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항공기 부품 쪽에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1,000억이 넘어갈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원전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살아나고 있는 항공기 부품과 관련된 이슈 아무래도 지금 여행 가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 지금 제주도 가는 티켓은 사실 평일에도 티켓을 예매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특히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공항, 김포공항 주차장 사진 여러분들 주말에 나오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 주차장이 그냥 꽉 차가지고 차를 댈 곳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여객에 대한 수요도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항공기 주문량도 아주 빠르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항공기 제조를 위한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실적이 이제 동반해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르비텍은 원전 이슈 플러스 항공기 부품과 관련된 이슈도 함께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7,410원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요 회사가 뭐 워낙 좀 시가총이 좀 작은 종목이고 되게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 관점으로 한 8,500원 정도의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6,6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르비텍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원전 관련주로 오르비텍이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네. 네. 이제 누리호 발사도 좀 앞당기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 좀 항공우주 모멘텀도 기대해 볼 네, 수 있을까요? 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멘텀은 사실 요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방산. 것처럼 이제 누리호, 네.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이런 테마로도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또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와 또 원자력 네. 두 가지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8,500원, 손절가는 6,6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우리 영민한 김프로와 라운딩 네. 돌아봤고요. 자, 우리 매니저님 오늘 좀 하락장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시장이 기필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차피 또 주말에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가족분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뭐 주식에 대한 걱정, 고민은 다 좀 털어버리시고 다음 주에 좀 화끈한 상승장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끈한 상승장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